이 자리는 베일드컵 제작 발표회이니만큼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D님부터 차례대로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일드컵 연출을 맡은 이용희 PD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에일리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베일드컵을 이어서, 베일드 뮤지션에 이어서 베일드컵의 심사위원을 맡게 된 에일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정현 씨. 안녕하세요. 베일드컵에서 지성과 객관성 있는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10cm 권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티파니용 씨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베일드컵의 심사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티파니 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프로팀 씨. 네, 저희도 베일드 뮤지션에 이어서 베일드컵에서도 심사위원을 맡게 된 이미지 관리 중인 펄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연 씨.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베일드컵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막내 미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기자님 분들께서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유롭게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 또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공통 질문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에일리 씨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베일드컵에 참여하게 된 이유요. 베일드컵 아무래도 제가 이제 베일드 뮤지션을 한 다음에 저는 일단 귀호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아시아의 보컬들은 제 귀를 얼마나 더 즐겁게 해줄까라는 생각에 또 참여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또 영어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음악을 부르시는 노래를 부르시는 참가자분들이 영어로 노래를 했을 때 그 감정 전달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또 베일드컵도 섭외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에일리 씨는 뭐 워낙에 또 영어도 하시고 또 한국어도 하시니까 그 언어에 따라서 원래 음악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느낌이 달라지죠. 네,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베일드컵에서 활약을 해주셨을 것 같고요. 권정열 씨는 베일드컵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우선 정식으로 참여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요. 아무래도 베일에 가려진 상태로 이제 온전히 목소리와 가창력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너무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성과 객관성을 담당하고 계신다면요. 네, 공정한 심사평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티파니 씨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나요? 일단 베일드 뮤지션을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SBS가 그동안에 너무 재미있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9개국에서 이렇게 함께 보컬 이제 서바이벌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국가 대항전이니까 그만큼 매력이 있고 또 흥미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폴킴 씨는 베일드컵에 참여하신 이유 여쭤볼게요. 네, 저도 베일드 뮤지션서부터 계속 참여를 했었고요. 이 베일드 뮤지션이라는 특성상 정말 노래하는 입장으로서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오디션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정말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노래들을 많이 평소에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 있는 다른 여러 보컬분들의 어떤 특이한 목소리라든지 특색 같은 것들을 함께 느끼고 싶었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 역시도 좀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컵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연 씨에게도 베일드컵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 여쭤볼게요. 네, 저도 정식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이제 너무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밥석 하겠다고 했고요. 또 저도 이번 기회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이제 8년차 가수로서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연 씨가 이제 베일드컵에서 막내 담당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정말 귀여움과 동시에 또 8년차 가수이시니까 뭔가 냉혹한 평가도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저도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 같은 고충과 그 저 자리에서 얼마나 떨릴지, 얼마나 긴장될지 그런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정말 너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심사위원으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되는 그렇죠, 네. 네, 했지만 어쨌든 네 저도 그렇게 좀 열심히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해주시는 그런 그 말씀들이나 피드백이 저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무대에 서서 나도 저 무대에 서서 그 너무 겁이 나지만 네. 이렇게 멋진 심사위원분들께 이런 피드백과 심사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런 재미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연 씨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목하면은 스태프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매체명과 성함 말씀 주시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세 번째 줄 네, 여성 기자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정빛이고요. 예고편 보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이용희 PD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이게 조별 리그였다가 이제는 본선인 셈이잖아요. 또 공교롭게도 올해 또 월드컵도 열리는데 빌드컵도 월드컵처럼 좀 뭐 졌지만 잘 싸운 팀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강팀이었는데 좀 떨어져가지고 그런 변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장면 있었다면은 좀 기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대항전인 만큼 이게 월드컵도 그렇고 되게 공정성 논란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세밀하게 많이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열리니까 이제 팀 코리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홈 어드밴티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하시겠지만 피디님이 좀 연출적으로 어떤 심판이 되고 싶으셨는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변수나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국가팀이 있었을까요? 사실 저희가 보컬적으로 유명한 나라들이라고 하면 뭐 필리핀 같은 경우나 뭐 태국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각 국가의 1, 2, 3등을 뽑다 보니까 정말 물론 뭐 3등이라고 해서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1등보다 1등이라고 해서 또 엄청나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등수가 무관하고 나라가 무관하고 그래서 아무리 필리핀이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필리핀이 올라가고 아니면 대한민국이 노래 잘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올라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가 있었던 나라들은 사실 모든 나라가 다 저는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도 탈락을 할 수가 있네라는 생각을 굉장히 녹화하면서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뭐 베이비컵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도 사실은 뭐 약간 지금은 아시아 예선처럼 해서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또 잘 돼서 뭐 남미 예선도 하고 유럽 예선도 하고 해서 나중에 언젠가 이 아시아 탑3와 뭐 유럽 탑3, 남미 탑3가 모여서 월드컵처럼 겨루는 걸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름도 이렇게 짓게 됐는데 사실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베일 뒤에 있다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국가대항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유리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커서 일단 제일 먼저 제가 했었던 거는 각 심사위원분들을 해외 이제 결승전 심사위원으로 파견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티파니 심사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태국과 필리핀을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벌써 그 참가자들한테 애정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미연 심사위원님도 일본 갔다 오시고 프로김삼이 인도네시아 뭔가 다 이렇게 한 나라씩 갔다 오시다 보니까 그 나라 참가자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이게 한국 가수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애정이 가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 또 애정을 갖고 또 각 나라의 무대를 보고 오다 보니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이 친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더 보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셨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스포라면은 스포일 수 있겠지만 1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저희가 세미파이널 2라운드 녹화를 할 때는
모든 노래를 이제 한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하거나 자국말로 했을 때 좀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 노래를 영어로 이제 번안을 해가지고 조금 더 공평하고 각 이제 세계 공용어를 영어를 쓰다 보니까 모든 참가자들이 언어로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 좀 공정성에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각국에 정말 노래를 잘하는 탑3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정말 다 잘하는 팀이고 사람이라서 모든 나라에 좀 변수가 있었다. 그리고 최대한 홈 어드밴티지라고 불릴 만큼의 어떤 한국에 이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정하게 만드셨다라는 답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MB 오다근 기자입니다. 저 이용희 PD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각국의 이제 현주 결승전들을 다 지켜보셨으니까 좀 한국 참가자들만의 특색이나 무기가 있다면 좀 뭐가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한국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제가 베이비뮤직 한국편을 진행하면서는 굉장히 음색이나 조금 더 자기만의 색깔을 많이 가진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폴킴 신사위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음색 깡패이시잖아요. 완전 정말 딱 노래 한마디 폴킴 신사위님 했던 멘트 중에 목소리에 지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있는데 정말 폴킴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 목소리만 들어도 폴킴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되게 목소리에 지문이 있는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가자들이 이제 한국을 대표할까라고 이제 점점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생각이 들다가 또 굉장히 강력한 고음을 가진 어떤 한 참가자가 등장을 하면서 그 참가자가 사실 이제 1등을 하고 정말 무대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직 한국에서 이런 음색과 그다음에 모든 가창과 모든 것을 겸비할 수 있는 참가자들이 정말 많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참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전통적인 음악을 하는 곳도 많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음을 치는 참가자들도 많았고, K-팝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아무래도 한국은 조금 더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강점인 나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소리에 지문이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음색이 아름다운 참가자들이 또 유독 많았다, 한국에.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르케이 기사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미연 씨 말 들어보니까 그 심사위원들한테서 이제 듣고 싶었던 막 그런 약간 피드백 같은 걸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가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너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나하나 많아가지고 이게 자세히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계속 봐오셨잖아요. 그 성장하는 과정, 처음 선곡했던 곡, 두 번째 선곡했던 곡 이런 걸 봐주시면서 이런 소리를 좀 더 냈으면 좋겠다. 이게 장점인 것 같다. 이런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정말 들을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들었고 또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너무 긴장이 나가지고 네. 아무튼 굉장히 그 세세하게 한 네. 명 한 명 다 기억을 해주시면서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아마 보시면은 다들 아실 텐데 네, 그런 게 굉장히 부러웠고요. 같은 가수로서도. 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그 음악 선배님들한테 네. 나도 후배로서 뭔가 피드백을 받고 네.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네, 맞아요. 드셨군요. 네. 네, 티파니 혹시 뭔가 네. 미연 씨와 정말 공감하는 게 모든 심사위원분들이 너무 멋진 심사평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노래 한번 불러볼까, 어떤 노래를 불러볼까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같이 배우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제 참가자들의 이제 세미파이널도 저희는 녹화를 마쳤는데 노래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나도 음악의 사랑에 빠졌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정과 그 뭔가 노래를 사랑했던 그
뭔가 첫사랑의 순간 그게 떠오르게 됐고 분명히 같이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마음이 이제 느껴지고 그 울림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꼭 1월 11일 네, 4시 반에 함께 첫방 봐주세요. 네. 선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떠올랐는데 네, 물론 저희 심사위원이 이제 심사를 하긴 하지만 또 그 참가자분들을 보면서 와 너무 좋다 이건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저 역시도 많이 배우고 또 음악을 더 사랑하게 된 계기도 됐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함도 또 베일드컵에게 네, 해주고 싶습니다. 네네,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네. 또 다른 분들도 베일드컵을 이제 촬영하면서 심사하시면서 또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저랑 티파니 형님이 선택한 결과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그 베일드 뮤지션 한국편에서도 그랬듯이 저는 에일리님이랑은 의견이 계속 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 그 음악적 취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심사를 하면서 들었을 때 제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분들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점을 매우 느꼈고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저 개인적으로 노래하는 순간에 이런 포인트는 에일리가 싫어했던 것 같은데 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노래하면서 심사위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거 에일리가 완전 이거 버튼 눌렀을 것 같은데 이 라든지 스케일로 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런 하지 말자.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본인의 스타일도 하지만 이런 다른 심사위원들이 보는 심사 기준에 맞게끔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배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심사위원이 또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인지라 취향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취향을 이렇게 여러 명이 모아두면은 다 취향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내가 마음이 향하는 곳을 조금 덜 이렇게 몰리게 좀 네. 이렇게 많은 심사위원분들이 모여가지고 다 각자 다른 의견으로 심사를 하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저는 이번 베일드 컵 때는 그냥 정말 그냥 귀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베일드 뮤지션도 너무너무 귀가 즐거웠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정말 놀라움의 연속의 무대들이 많고 너무너무 행복한 심사를 하고 있어서 베일드 뮤지션보다는 이제 베일드컵? 베일드 뮤지션보다는 제가 그 심사를 덜 무섭게 덜 독하게 덜 냉정하게 덜 냉정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무대를 되게 즐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즐기고 있어요. 그래도 할 말은 많은데. 네. 네, 그래도 많이 즐기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냉정했다. 네, 맞아요. 왜냐면 대신해 주실 분이 나타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냉정하고 공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다른 심사위원분들은 다 베일드 뮤지션을 갔다 와서 그 본인들이 만났었던 그 참가자분들에게 진짜 깊은 애정을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뮤지션 때는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라도 정말 저는 다 처음 만나는 참가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공정하고 냉정한 심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자님들께도 추가 질문 받아볼게요.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백악관 김승현입니다. 네, 슈젠치 씨랑 미연 씨가 이번 베일드컵으로 처음 심사위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소감도 궁금하고요. 이제 본인들만의 심사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또 알고 싶습니다. 네,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심사위원으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그 경연이 시작돼서 참가자분들의 정말 마음이 가득 담긴 노래들을 들으니까 제가 심사를 한다기보다 저도 함께 즐겼던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는 어떤 특정한 기준보다는 그냥 제가 마음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공정하지 않은 것좀 들리겠지만 네, 제가 마음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표를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가는 쪽으로 또 이제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를 하셨으니까요.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다고 했고, 미연 씨는 어떠세요? 심사 기준이 좀 따로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저도 정식으로 첫 심사위원의 기회를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또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그런 거에 동시에 굉장히 부담도 있고, 어쨌든 심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한테. 그래서 처음 갈 때도 그렇고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게 무색하게 저도 너무 즐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뭔가 심사라기보다는 이 노래를 듣고 즐기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한다는 느낌으로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기회로 선배님들 이렇게 처음 뵙는데,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 너무 다 진짜 천사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갈 때마다 잘한다. 너무너무 뭔가 힐링되고, 심사위원으로서 간다는 그런 생각보다 정말 좀 귀호강을 하러 간다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모이시는 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쟁쟁한 아티스트이자 뮤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호강을 하고 내가 무대를 즐길 수밖에 없게끔 정말 너무 멋진 분들이 많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베일드컵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기자님께 마이크 한번 넘겨볼게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다 아마 질문이 마이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데 먼저 서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베일드컵이 다른 오디션하고는 달리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는데 의도적인 공정성이 아니라 의도되지 않는 공정성에서 약간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까 PD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부르게 한다거나. 저는 참가자가 몽골어나 라오스, 베트남어로 노래를 부르면 한국 아무래도 음악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좀 심사하는데 약간 좀 이 음악 이게 좀 낯설게 가사가 너무 왜곡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한다든지 다른 방송에서 외국인이 참가를 하니까 그 친구는 전부 한국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되게 잘했는데 또 이게 심사위원회 1등 했지만 이 제도의 어떤 다른 측면 때문에 문자 온라인 투표에 의해서 점수가 바뀔 수도 있는. 여기는 이제 오로지 보컬로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인기적인 요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컬로만 하기 때문에 더 지켜야 되는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사람 3명만 그런 식에서 조금 더 스탠다드화하려는 제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아까 영어한다는 거에 조금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나라들이 참여를 하니까 공정성에 좀 어떤 노력을 더 했는지. 네, 그래서 각 참가자들한테 저희가 미리 가장 잘 할 수 있는 곡을 먼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참가자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어가 강해서 K-팝을 부르면 조금 더 한국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국 노래를 불렀던 참가자들도 있고요. 근데 당연히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참가자들은 또 자국 노래를 불러서 정말 이 노래가 어떤 뜻인지도 사실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심사평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참 옆에 계신 엘리 씨가 했던 말인데 이 음악이라는 게 언어를 뛰어넘는 감정 전달이나 그 가사가 어떤 뜻인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음악이 주는 분명히 전달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했던 멘트가 있거든요. 심사평이. 그래서 분명히 참가자가 자국 노래로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 노래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 부르고 있는 건지 사실 그 실루엣 뒤에서 참가자가 표현하는 진짜 손짓하다 그리고
그 미세한 움직임이 더 자세하게 잘 보여서 이 전달력이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이게 뭐 가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사위원분들에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심사할 때 조금 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뭐 가사를 다 이제 해석을 해서 이 가사가 어떤 의미고 전반적인 곡 정보나 가사에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전달을 해서 미리 숙지를 할 수 있게끔 다 해서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이 곡이 어떤 나라의 어떤 곡이고 뭐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를 다 인지하신 다음에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거를 얼마나 더 참가자들이 잘 표현할 수 있냐 이거를 봤던 베일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가장 자신 있는 곡을 미리 받아두기도 했고 또 언어에 제한을 두지도 않았고 또 가사도 번역해서 다 제공을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음악이 이제 인류 공통의 언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점에 있어서 좀 공정하지 않았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기자분께 질문 받을게요. 네, 마이크 전달 주시죠. 네, 저 뉴스원의 안태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 PD님이랑 티파니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PD님한테는 어쨌든 국외곡에서 딱 최고의 뮤지션을 뽑는 거잖아요. 뽑고 나서 어떤 특별히 좀 주어지는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 어떤 활동을 좀 이어가는지 궁금하고요. 티파니 씨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도 좋은 소리를 들렸는데 그분이 뭐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에서 어떤 좀 응원 같은 게 해주는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PD님부터 답변 주실까요? 네, 뭐 특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들을 했을 때 우승자에게 어느 정도의 뭐 상금이라든가 이런 좀 금전적인 게 있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명예 쪽에 치우쳐서 뭔가 특전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무래도 SBS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SBS가 제작하는 뭐 드라마의 OST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아시아 9개국에서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팬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탑7이 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인원을 함께 아시아 투어에서 공연을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가자들한테 조금 더 본인의 뮤지션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이 특전이라면 뭐 혜택이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님께서 이제 티파니 영 씨에게 뭐 주변에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응원을 해줬는지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응원을 받으셨을까요? 네, 기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주변에 서포트해주시는 분들은 네, 아낌없이 응원해주고 믿고 베일드컵 많이 기대된다고 너무 좋은 구성과 좋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제 주변에서 갖고 있습니다. 기자님도 저희 베일드컵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기자님들 많은 지지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기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열린출연 지은국이라고요. 저도 피디님께 좀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노래를 전부 이제 영어로 하겠다,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도 좀 잠깐 좀 드는 생각이 이 노래의 음표에 가사가 몇 개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도 노래의 질감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가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한국어를 특히 말을 영어로 바꾸면 이 음표 개수 하나하나 이게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헤비집이 되는 거라. 근데 이게 공정성이라는 게 노래에서의 공정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얘기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했던 게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예전에 팝송 들으면서 뭐 가사 몰라도 이거 좋다 하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구라면 모르겠는데 심사를 위한 공정성과 이 경연을 위한 공정성을 위해서 모든 가사를 영어로 한다. 이건 오히려 그분들께는 영어권이 아닌 분들께는 오히려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런 얘기가 참가자들이나 그쪽에서 뭔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서로 뭔가 그런 얘기를 좀 상의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왜 유럽이나 남미나 이쪽도 좀 확장을 더 생각해보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때는 뭔가 심사위원이 지금 우리 한국
가수분들이어서 어떤 그런 것을 장치를 좀 더해야겠다면 그리고 이제 글로벌 오디션을 하면 이제 그때는 뭔가 진짜로 좀 해외 뮤지션이 같이 심사위원으로 온다던가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 자체는 그런 핸디캡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끔 할 수 있는 뭔가 이번 시즌에서 다음을 계획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구나 하는 조언이라던가 아직은 좀 이런 말씀입니다만 그런 게 있다면 네. 또 이제 공정성을 기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수학 문제처럼 딱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모든 노래를 다 영어로 불렀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총 이제 9개국에서 1, 2, 3 등이 3명이 한국에 와서 노래를 할 때 한 저희가 7명 참가자 중에 또 한국 노래를 부르는 인원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해외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K-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각 나라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K-팝을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했을 때 이렇게 한국어 어색하네라고 생각이 못 들 정도로 한국어에 유창한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게 저는 약간 분명히 각 나라의 어떤 언어 특성이나 발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분명히 다를 텐데 그걸 되게 연습을 많이 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또 영어로 부를 수 있다는 거는 뭐 제가 특정 라운드에 사실 이제 영어로 번안을 해서 불렀던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랑 음악 감독이랑 다 같이 해서 만약에 이 참가자들이 조금 더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마디 하나에 음표 하나에 2마디가 들어가고 2단어가 들어가고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참가자들한테 또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 전문가들한테 또 의견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마디 안에 정확히 어떻게 단어가 표현됐을 때 이게 조금 더 우리나라 정서 그리고 원래 있던 그 K-팝의 정서 그다음에 음적으로 표현했을 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2번째 라운드에서 그렇게 번안을 했었던 거고요. 첫 번째는 다 각 곡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참가자들이 원하는 나라의 언어로 이제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베일드 컵이라고 해서 남미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도 제가 조금 참고를 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가 굉장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정말 경연 아니면 축제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오디션계 약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정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각국의 심사위원분들을 같이 파견을 했었던 것처럼 그때도 똑같이 각국의 한국의 어떤 심사위원들을 이제 파견을 해서 이제 저는 K-팝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 기획했을 때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한국에서부터 다시 뻗어나가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점점 이제 이 베일드컵도 기획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미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K-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그 한국적인 뭐 아이돌, 뭐 가수 이 문화와 환경을 가진 가수들이 가서 그걸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면 그걸 이제 좀 더 세계적으로 해서 베일드컵을 해보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용기 있는 도전이고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뭐 아시아 9개국이 펼치는 국가 대항전 그걸 또 이제 노래로 베일드컵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많은 여기 있는 쟁쟁한 심사위원분들과 또 전문가분들께 자문도 구하셨을 거고 베일드컵을 한번 보시면 이번 주 일요일에 보고 또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짝 여기에 말을 얹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물론 언어를 번안을 했기 때문에 그 한 멜로디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라든지 발음이나 이런 것도 변할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심사위원분들만 해도 각자의 장르라든가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고, 예를 들어서 저의 곡 너를 만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너를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 참가자분들이 어떻게 본인의 스타일로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하던 발음대로 이거를 녹아내느냐도 저는 가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운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받아볼게요. 네, 한 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토프타뉴스 승아 기자이고요. 피디님께 먼저 질문 이제 9개 국가에서 진행되는 오디션만큼 좀 세계 팬분들도 이제 시청을 하실 텐데 좀 기대하는 뭐 시청률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폴킴 씨는 아까 자세만 봐도 노래를 잘하는지 아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참가자들이 뭐 예상한 대로 노래를 잘하셨는지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또 PD님께 질문을 주셨는데 기대하는 어떤 반응 정도? 뭐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시청률 이런 숫자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 베일드컵을 통해서 나온 참가자가 굉장히 잘 되는 게 하나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래도 아시아 9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경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시청자층도 굉장히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다 보니 어떤 나라에서 이 참가자가 좀 유명해졌을 때 이 친구는 어디서 갑자기 깜짝 스타가 된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베일드컵이라는 거가 있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면 사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깜짝 스타가 많이 나왔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폴킴 씨에게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제 자세만 봐도 노래를 잘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적중률이 한 얼마 정도 됐나요? 사실 이 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제가 우연히 윤도현 선배님이 노래하실 때 이렇게 다리를 땅속으로 나무처럼 뿌리 깊게 박는 느낌으로 고음을 내신다는 얘기를 건너서 듣고서 자세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시점에 이제 저희는 실루엣만 보고 이 참가자분들을 마주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서 있는 자세가 너무나 안정적인 분들이 정말 소리를 너무너무 잘 내시는 걸 보고 이거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뿌리론, 자세론, 하체론을 제가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뿌리론, 자세론, 하체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폴킴 씨 덕분에 또 보는 재미가 하나 더 늘어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고가혜라고 합니다. 심사위원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잠시 영상을 보니까 뭐 K-팝 같은 장르도 있었지만 각 나라의 전통 노래 같은 느낌의 창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장르이기도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심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각국의 뭐 전통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씬이 있었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고 또 어떻게 심사하셨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에일리 씨부터 답변 주실까요? 일단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노래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접해보지 못했던 장르의 심사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 곡에 대한 전문성은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참가자분이 그 감정 전달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했는지, 보컬적으로 스킬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많이 봤었던 것 같고 곡의 의미나 이런 걸 저희가 또 사전에 받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정보로 우리 참가자분이 얼마나 잘 곡을 소화했는지를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권정열 씨는 어떠셨어요? 우선 아까도 얘기 나왔던 거지만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는 얘기처럼 좀 생소할 수 있는 장르의 음악도 들었을 때는 어떤 이질감 없이 그냥 하나의 음악으로 들렸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분들의 몇 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각자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그리고 많은 걸 이루어내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에게 가수로서의 경험도 뭔가 좀 심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미끄럼이 다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티파니 형 씨는요? 네, 다른 언어랑 다른 스타일의 곡을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작곡, 작사 브레인으로 바꿔서 이 곡에 대한 송 스트럭처를 가장 먼저 분석을 1절 안에 하고 이제 그 안에 멜로디나 소리를 어떻게 내고 얹는지에 좀 더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듣고 처음 하는 스타일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다 각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저는 오케스트라와 되게 가까이 오래 공연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악기일 뿐이지 어떻게 타고 어떻게 연결하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면으로 그냥 악기로 보게 됐습니다. 네, 폴킴 씨는요? 저는 참가자분들의 어떤 노래들을 하나의 컨텐츠적인 요소로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너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나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한 번 더 보고 싶어.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런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었어.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노래가 내가 또 듣고 싶고 이 사람의 매력이 뭔지 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러 가지 톤 그리고 톤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는 어떤 음악 스타일이나 발음 때문에 오는 그런 차이들이 명확하게 있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매력으로 저희가 쉽게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자 분들을 모셔놓고 한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연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선배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생소한 장르의 곡이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서 그 전곡을 불러주시잖아요. 3분쯤 되는 그 동안에 그 참가자의 스킬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파악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사실 같은 참가자가 그 장르의 곡만 보여주시지 않고 그 전이라던가 후의 모습도 저희가 또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각국의 전통적인 음악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더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너무 멋있게 들려줄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PD님과 출연진 분들이 PD님부터 돌아가시면서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심사위원분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메이드컵은 굉장히 음악의 본질에 되게 충실했던 오디션 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으면 음악이 이랬었구나, 음악은 정말 언어가 필요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잘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9개 국가의 보컬리스트들의 정말 매력적인 보이스와 또 그리고 멋진 무대를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 더 뭔가 노래를 하는 거에 열정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번 베일드 컵을 통해서 지금 우리 기자님들도 또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베일드 컵 보시면서 정말 너무너무 즐거워하실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정말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부탁드립니다. 권정일 씨. 제가 심사를 하면서 계속 했던 생각은 내가 여기서 심사를 할 자격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이 방송이 너무 기대되는 게 참가해주신 이 출연자분들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아마 시청자분들께도 이 어떤 이 가창력이라거나 멋진 무대들이 마음속에 많이 닿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제가 출전했다면 본선에는 진출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호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티파니 영 씨도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베이드컵 작년 하반기부터 되게 야심차게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정말 연말을 거쳐서 정말 많은 거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정말 노래 하나를 너무 사랑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베일드컵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뿐만 아니라 따뜻함이 묻어나는 오디션일 것 같아요. 폴킴 씨도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하면서 이런 글로벌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제작하는 것들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생긴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갖는 의미가 예전보다는 그냥 하나의 요소로서 음악적으로 쓰이는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장르의 분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음악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씨. 네, 이 베이드컵이라는 프로그램이 대결이고 또 서바이벌이기도 해서 그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선다는 게 되게 너무 부담이 컸었지만 사실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힐링이 되고 사실 한 분 한 분 떨어질 때마다 진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가 이 심사위원 자격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보실 것 같고 정말 저는 아직 이제 촬영 회차가 남아있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어가지고요. 많이 보시면서 또 힐링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참가자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9개 나라가 정말 자존심을 걸고 겨루는 보컬 국가대항전 베일드컵 많은 관심과 응원과 지지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발표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 저희 일어나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또 천천히 조심히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